우리 다이어트를 할 때는 1, 2kg에 목숨 걸고 굶고 죽어라 운동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살이 찌는 대부분의 이유는 여기서 발생하는 겁니다. 이걸 해결을 한다? 하면은 하루만 해도 충분히 원상복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온브러쉬입니다. 오늘은 이제 폭식을 한 다음날 살이 절대 안 찌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이 영상을 클릭하셨다는 건 어제 폭식을 하셨거나 오늘 폭식을 할 예정이시거나 혹은 평소에 야식을 즐겨 먹는데 살이 안 찌는 방법이 없을까? 라는 궁금증을 가지고 영상을 클릭하셨을 텐데요. 솔직히 야식을 안 먹는 게 제일 좋긴 한데 살다 보면 어떻게 이렇게 야식을 안 먹고 항상 건강하게만 살겠어요. 밤에 이제 TV나 유튜브만 보더라도 라면이나 치킨 이런 거 먹는 먹방을 보게 되면 바로 주방에 가서 물을 끓이고 싶어지잖아요.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그냥 먹어야죠. 근데 먹고 나면 우리가 뭐라고 하죠? 먹기 전에는 오늘 하루쯤은 괜찮겠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몇 시간씩 고민하면서 스스로가 이렇게 타협을 하더니 먹은 뒤에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괜히 먹었다고 좌절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저도 사실 예전에는 야식을 먹기만 하면은 다 살이 찌는 줄 알고 후회하고 막 이랬었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릴 이것들을 알게 된 이후부터는 야식을 먹더라도 크게 스트레스 받지 않고 즐기면서 먹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항상 체지방을 14%에서 15% 정도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어떻게 해서 폭식을 한 뒤에도 이런 체지방을 유지하고 있는지, 어떻게 대처하면 살이 안 찔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이미 야식을 드셨다면은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왜냐면 이미 지나간 일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먹은 다음날 체중계에 올라가서 2, 3kg씩 쪄 있으니까 이거 보고 좌절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우리 다이어트를 할 때는 1, 2kg에 목숨 걸고 조금이라도 더 빼보겠다고 굶고 죽어라 운동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고작 하루 먹었다고 이렇게 쪄버리니까 허탈해서 이성의 끈을 놓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돼요. 제 주위에도 여러 명 있거든요. 지금까지 먹고 싶은 거 다 참아가고 하기 싫은 운동도 꾸역꾸역 하면서 참아냈는데 하루아침에 이렇게 2, 3kg 쪄 있는 걸 보고 모르겠다, 그냥 먹고 싶은 거 다 먹자, 다 먹으려고 사는 건데 이러면서 입이 터져가지고 지금까지 참았던 거를 이제 다 드시는 분들이 계세요. 살이 찌는 대부분의 이유는 여기서 발생하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여기서 이성의 끈을 잘 잡고 이걸 해결을 한다? 하면은 하루만 해도 충분히 원상복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설명드릴 건데 폭식, 야식으로 증가한 이런 몸무게는 사실 진짜 몸무게가 아니라는 것부터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살이 찐다는 거는 순수 지방이 찌는 걸 두려워하는 거잖아요. 야식으로 우리가 많이 먹는 걸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많은 치킨을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BBQ의 황금올리브를 예시로 보시면 프라이드 한 마리가 1866칼로리인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1866칼로리가 전부 지방으로 흡수될 일은 당연히 없겠지만 진짜 만약에 그렇다고 쳐봅시다. 지방은 1g당 9칼로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1866 나누기 지방이 9칼로리 이렇게 계산하면은 순수 지방의 그램수가 나오겠죠. 그렇게 계산을 해보면 207g이라는 지방의 양이 나오게 됩니다. 이 207g은 이 1866칼로리가 전부 다 지방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예요. 근데 저희가 알다시피 탄수화물도 있고 이제 단백질도 있고 그렇죠, 음식에는. 다시 돌아와서 이제 지방이라고 생각해도 207g밖에 이제 몸무게가 불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근데 몸무게를 올라가 보면 어때요? 30kg, 4kg 이렇게 쪄 있잖아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걸까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알다시피 폭식을 하게 되면 화장실을 많이 가잖아요. 바로 이 대변 때문에 그렇습니다. 몸에 축적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것까지 합산해서 몸무게까지 불어난 거고요. 이런 부분은 당연히 우리가 화장실을 간다면 잘 해결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수분입니다. 당연히 야식으로 샐러드를 드셨는데 고민이 돼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없겠죠. 우리가 야식으로 먹는 거는 대부분 고탄수화물이나 아니면 이제 고지방 식품, 이런 음식들은 대부분 나트륨 폭탄인 경우가 많아요. 나트륨을 많이 먹으면 다음날 일어났을 때 자다가 누구한테 맞기라도 한 것처럼 얼굴이 퉁퉁 부어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이 붓기의 원리가 이제 나트륨이 불필요한 수분을 많이 머금고 있기 때문에 몸무게가 늘어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수분은 우리가 당연히 몸 밖으로 배출을 시켜주면 자연스럽게 빠지겠죠. 나트륨을 배출하는 데 있어서는 칼륨 섭취가 큰 도움을 줄 수가 있는데 바나나나 아니면 이제 편의점에서 파는 코코넛 워터가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조금 호불호가 많이 갈리긴 하는데 저도 이제 지코 이런 제품은 좀 못 먹겠는데 편의점에서 파는 이 제품은 좀 먹을만 하더라고요. 나트륨이 많이 쌓인 것 같다라고 하시면 한번 드셔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유는 이제 글리코겐 때문인데요. 우리가 음식을 먹게 되면 이 음식들이 이제 글리코겐으로 저장이 되는데 이게 이제 에너지원으로 사용이 되고 남은 거는 이제 몸에 지방으로 축적이 되는 겁니다. 즉 지방을 먹는다고 우리 몸에서 바로 체지방으로 이렇게 변형돼서 이제 몸이 축적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폭식을 하고도 글리코겐을 우선적으로 몸에서 소진할 수 있게 되면 야식을 먹더라도 살이 찌지 않는데요. 그래서 저는 야식을 먹은 뒤에는 아침은 무조건 거르고 공복감을 오래 가져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글리코겐이 소진이 되기 때문에 살이 찌지 않는 거죠. 사실 18시간 공복을 유지해야 글리코겐이 다 소진이 된다고는 하는데 18시간 공복을 하는 거는 내가 만약에 새벽 2시에 뭘 먹었다라고 치면 다음날 저녁 8시까지 굶으라는 소리인데 이게 가능한 분들이라면 굳이 이렇게 다이어트 컨텐츠를 찾아보고 현실적으로 내가 타협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뭐가
있나 찾아볼 필요도 없겠죠. 우리는 이제 현실적인 방법을 찾기 위함이니까 제가 찾은 방법은 솔직히 18시간까지는 못하겠고 최소 12시간 정도로 유지하고 있는데 이 정도는 저한테는 할만하더라고요. 2시에 먹었으면 이제 오후 2시쯤에 첫 끼를 섭취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글리코겐이 잘 소진될 수 있도록 다음날 오전에는 수분 섭취를 많이 해주고 운동을 하는 방향으로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운동은 크게 뭐 상관이 없이 어떤 운동이든 상관이 없고 저 같은 경우 웨이트를 하는 날이 대부분이고 러닝을 하는 날도 있는데 뭐가 됐든 칼로리 태는 거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그렇게 운동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첫 끼를 드시게 되면 되도록이면 맵고 짜고 막 이런 것보다는 단백질 위주의 음식을 섭취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날 폭식하신 게 걱정돼서 만약에 이 영상을 보셨다면 지금 이대로 한번 해보시는 걸 꼭 추천드리겠습니다. 제가 야식을 먹거나 음주를 했을 때 선택하고 있는 방법이기도 하고 실제로 다른 방법 없이 이 방법들로만 제가 항상 체지방 14%에서 15% 정도 유지를 하고 있는데 사실 14%에서 15%가 그렇게 낮은 체지방률은 아니지만 저는 제가 볼 때 먹고 싶은 거 다 먹으면서 스트레스 안 받으면서 유지가 가능한 체지방률이 14%에서 15%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 방법으로 이 정도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살 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다이어트를 하면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안 되잖아요. 오늘 말씀드린 이 방법들은 처음에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며칠만 해보시면 몸이 또 이제 금방 자연스럽게 적응이 되니까 한번 해보셔서 다이어트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도 건강하고 유익한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